라이선스 마스터, 리눅스 마스터 4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수업들에서 리눅스에 대한 특징들을 하고 그 다음에 리눅스를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왜 우리가 이제 그 터미널을 사용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 수업의 거의 끝부분에서 터미널의 사용에 대한 것들을 얘기 드리면서 이제 몇 가지 명령어들을 봤는데, 약간 좀 이질적이거나 익숙치 않은 느낌이 조금씩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리눅스를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거기서 터미널을 통해서 직접 명령을 입력하는 거를 적극 추천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쓸 때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명령어들은 아직은 제가 보면은 기본적인 명령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첫 번째 이제 소개되고 있는 cp라는 명령은 이제 카피의 이니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부분에는 단어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만든 건데, 이제 cp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복사를 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온 것처럼 cp하고 abc.txt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caa.txt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파일을 뒤에다가 이런 이름은 caa.txt로 해가지고 복사를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같은 내용을.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터치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0인 새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경우는 수정되는 시간을 변경한다는 건데, 터치 abc.tx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파일이라는 거는 어떤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왜 굳이 크기가 0짜리인 새 파일을 만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급하게 메모를 하거나 혹은 향후 어떤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 어떤 파일들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파일들을 안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그 안에 내용들이 담기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버 쪽에는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면은 미리 파일을 만들어 놓되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크기는 0인데 새로운 파일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 명령을 써가지고 이런 파일을 생성한다는 거죠. 이건 마치 한번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윈도우를 또 이제 비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서 내일 할 업무에 대해서 스케줄을 짜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파일을 스케줄 정리하는 파일을 뭐 엑셀이나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긴 할 거예요. 내일 할 건데, 그런 경우에 파일을 여러분들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기를 하면서 특정 포맷으로 엑셀 파일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장자에서 파일을 만들 수는 있죠. 새로 만들기 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안 넣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 경우는 해당 파일에 대해서 이름 정도는 설정을 하겠죠. 왜 그러면은 다른 파일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MV는 보면은 파일과 디렉토리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위치 이동 시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MV는 remove와 같은 삭제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죠. MV는 move에서 이동에 대한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혹은 이것은 파일 여기 보시면 디렉토리 이름을 변경한다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abc.txt 이것을 www.txt로 이름을 변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디렉토리에 대한 이름도 변경하고,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이름도 변경하고, 그다음에 위치 이동할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mkdir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명령어가 있는데, 이 mkdir은요 디렉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파일을 만든 게 아니고 디렉토리를 만드는 걸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 mkdir하고 abc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향후에
특정 파일을 만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개념 중에 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크론. 크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로봇 같아 가지고 뭐 새벽 3시, 4시에 뭐 서버를 뭐 백업을 한다라든지 그런 어떤 특정 작업을 얘한테 시켜 놓으면요. 컴퓨터 내부에 있는 시계가 딱 그 시간이 되면요. 얘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특정 행동들을 막 명령어들이 실행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서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애들이 없으면은 진짜 과거에는 그랬겠죠. 새벽 3시, 4시 됐을 때 사람이 깨어 일어나가지고 막 백업 다 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화 시켜주는 것이 이제 그런 기능들이 서버 안에는 있는, 리눅스에서는 이제 지원해 주는데 이 mkdir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크론들이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해당 날짜에 있는 이제 뭐 저장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문사나 미디어는 그렇게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특정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해외에서 지금 있는 활동하는 기자분들이 작성했던 기사들이 있죠. 기사나 뉴스 영상들이 이제 전달이 돼 들어오면은 분명히 특정 디렉토리 안에 담기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디렉토리에 있는 뉴스하고 영상들을 우리 백업 디렉토리에다가 넣어줘라. 이렇게 하면은 우선 그것을 저장할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뭐다? mkdir 명령이 실행이 되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럼 디렉토리 만들고 거기다 뉴스하고 컨텐츠를 저장을 백업을 하겠죠.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들은 하나하나 어떤 특성들을 강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rmdir도 있습니다. rmdir은 remove 디렉토리라 불러서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일을 해요. 이 역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는 디렉토리가 있죠, 그렇죠? 그 디렉토리를 이제 여기서는 전 명령을 통해서 이제 삭제시켜 버리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조차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크론 같은 애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이제 스케줄러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명령들이 이제 실행이 된다든지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명령이 있겠고 그 다음에 cat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작성된 화면에 출력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cat하고 a.txt, b.txt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대로 이제 화면에 텍스트 내용이 이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head, 그 다음에 tail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텍스트로 작성된 파일의 앞에 10행 또는 마지막 10행만 출력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면은 이래요. 밑에 얘가 head하고 etc 디렉토리 안에 시스템 디렉토리 안에 bootchart.config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러면은 저 경로 안에 있는 bootchart라고 하는 저 파일을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10행 정도 출력한다 했었습니다. 그럼 저런 걸 뭐하러 하나요? 이럴 수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래요. 어떤 특정 파일이 있는데 그 안에 파일명을 보면은 그리고 그 파일하고 관련된 정보를 보면은 이제 대략의 흐름은 알 수 있지만 실제 이게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그런 것들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이 head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파악을 하고 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의 끝부분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굳이 파일을 다 열어가지고 화면 출력하지 않고 간단하게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헤드하고 테일이라는 명령어가 나름대로 보면은 좀 활용성이 있어가지고요. 파이썬이나 R 같은 그런 데이터 분석 언어로 해서 데이터를 열어볼 때도 헤드 테일 명령이 실제 존재해요. R 언어 그리고 R 스튜디오를 통해서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지금 데이터 분석 혹은 빅데이터 할 때 예를 쓰는데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앞에 있는 데이터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헤드 명령을 쓴다라는 거죠. 그런 거 봤을 때 이 헤드 테일이라는 이 개념이 상당히 좀 다른 언어나 이런 쪽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렇게 꽤 중요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more이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이 more은 텍스트로 작성된 파일을 화면에 페이지 단위로 출력을 한다 얘기를 했어요. 자, 앞에 있었던 헤드 테일은 앞부분과 뒷부분에 그 10행의 내용을 출력하는데 more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 단어로 보통 more란 뜻은 뭔가요? 뭐 더, 그렇죠? 좀 더 보겠다, 약간 more,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more는 한 페이지씩 출력이 되기 때문에 내용들을 그래서 진짜 이제 한 페이지를 보고 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안에는 그 추가된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more가 하는 일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령 가끔씩 봐도 보면은 이게 대체 무슨 명령이지 싶을 정도로 되게 그 독특한 이제 그 이니셜 로드만 뒤에 있는 명령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인 그 우리가 사용하는 구어체 그 단어 있죠? 그런 걸 명령으로 넣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이 리눅스 명령의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less라고 하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more하고 비슷한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기능이 조금 더 이제 확장됐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more를 좀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 less라는 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가시키긴 했습니다. 자, 파일이란 명령어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명령어 이름이 파일이에요, 파일. 그래서 파일하고 파일이 이 대상되는 뒤에 있는 이제 그 파일이 어떤 종류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 파일 명령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하고 한 칸 띄우고 /etc /systemd 그 다음에 system.config 해서 요 경로에 있는 저 파일이 뭐 어떤 파일인지에 대한 그 정보를 출력을 해주는 게 이제 파일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이제 그런 저런 파일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clear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이건 은근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앞에서 봤던 그런 명령어들을 넣은 다음에 보면은 화면이 가득하고 되게 이제 그 복잡하다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산출물들이 막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령어처럼 깨끗하게 한 방에 지워버리는 게 클리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책상에서 작업하다 보면은 뭐 가위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렇게 쫙 그 이제 치워버리는 거, 그죠? 한 번에 치워버리는 게 이제 클리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리어 명령을 넣으면은 화면이 깨끗해지면서 이 명령을 넣는 커서가 맨 위에 상단에 올라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형태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하고 기본 명령어들 계속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명령어 같은 경우는 이제 which라는 애가 있는데 명령어의 경로를 확인하는 명령어란 거죠. 되게 좀 독특하죠, 그렇죠? 내가 넣는 명령어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which하고 pwd를 하면은 이 pwd 명령이 어느 경로에 이제 들어있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 해당 명령어와 그 다음에 또 관련돼 있는 유틸리티나 프로그램들이 또 이제 정보를 또 알아낼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어스라고 해서 하는 요 명령어가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정말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특정 문자로 입력을 해두고 명령어 대신에 해당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명령어란 거죠. 그래서 엘리어스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명령어를 등록을 해놓으면은 얘가 이제 해당 문자를 치면은 바로 그 명령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엘리어스하고 m 이퀄한 다음에 ls-al 하고 막대기 그림이죠. 여기 지금 저기 엘리어스하고 ls-al 하고 막대기인데 저건 막대기가 아니고 파이프라고 읽어요. 우리가 보통 물 흐르는 관 있죠? 그걸 파이프라고 그러는데 저 파이프도 같은 그 파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s-al 명령을 실행하면은 그 실행된 그 결과가 ls는 이제 디렉토리나 이런 것들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명령어를 했죠, 그죠? 그는 그 명령 내용이 파이프 문자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애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전달된 내용에 대고 뭘 한다? more 명령을 실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ls를 통해서 그 디렉토리하고 그 파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more를 통해서 한 페이지씩 단위씩 어떻게 한다? 내용을 그 화면 출력해 준다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요? M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alias M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냐는 이제 그 저 지금 다운표 안에 있는 명령 내용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축약해 줄 수 있는 alias 기능들이 이제 그 여기 리눅스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와 유사한 게 사실은 그 파이썬에서도 AS라는 키워드로 해서 존재를 해요. 그래서 AS라고 해서 하면은 패키지를 줄여가지고 이제 그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죠. 그 AS도 alias의 줄임말인 거죠. 그 앞 글자에 있는 A하고 S를 붙여버린 거죠. 그런 경우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령어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서로 연합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저 파이프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저기 보면은 alias라는 명령어 앞에 잘 보시면은 그 이게 달러 표시죠. 달러 표시 그죠? 저 달러 표시는 뭐냐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그 리눅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커맨드 명령창이 있단 말이에요. 명령창 맨 앞에 저 달러 표시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달러를 입력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원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alias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unalias라 해서 alias 기능을 해제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unalias라고 하고 m이라고 하면은 저 m이라는 글자에 연결되어 있는 저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 인포는 정보죠. 인포메이션. 그래서 이제 리눅스 명령어의 사용 방법 그리고 옵션 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포는 그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man에 비해서는 명령어가 한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에요.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이긴 한데 이런 인포나 이런 애들이 근데 그 비슷한 유형의 그 이제 우리 요즘 얘기하는 말로 뭐 상위 호환, 하위 호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보면은 그 MAN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는 정보가 많아요. 거의 뭐 전반적인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게 MAN인데 여기에서 축약을 해서 그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축약을 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정보들로 해서 모아놓은 게 인포라 보면 되겠죠. 마치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사전 중에 보면 대사전 있죠. 커다랗게 가지고 어떤 단어들에 대한 웬만한 뜻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대사전이 있는가 하면은 요만한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단어들만 들어있는 뭐 영어 단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포켓 사전 같은 거 있죠. 요만한 거. 한 손에 들어오는 거 얇은 거 있죠. 그죠?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궁금한 그걸 눌러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시험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스마트폰 못 들고 가죠. 전원 꺼야 되죠.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종합 시험과 영어 시험을 봐요. 그런데 이제 고로 예로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못 들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예 답을 검색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영어 사전을 들고 가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포켓 그 이제 딕셔너리 가지고 조그만 거 이제 그 사전 들고 가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인포가 딱 그런 포켓 사전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가 하는 작업이 그 사이즈가 어떻게 닿느냐에 따라서 맨을 쓰기도 하고 인포를 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where is 보시면은 그 찾고자 하는 명령어의 실행 파일 절대 경로와 소스 코드 설정 파일 및 매뉴얼 페이지를 찾아서 출력하는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where is는 어디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명령을 그냥 실행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명령이 어디에 저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어떤 그 시스템적인 특징들이 있죠, 정보들 그런 걸 이제 파악할 수 있게 해준 게 이제 where is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ere is shutdown이라 했는데 shutdown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수업을 할 때 그 전원을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리눅스를 종료하거나 이제 그런 거 할 때 사용됐던 명령어로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명령어들이 대체 어디 저장이 되어 있는지 관련된 파일은 무엇이 있는지 이와 같은 어떤 그 정보들을 파악하려고 할 때 where is를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apropos라 불러가지고 MAN 페이지 설명에서 지정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명령어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능 설명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MAN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는 이런 명령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what is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베이스 문자열을 포함한 것을 검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 어프로포스에 대한 것들을 좀 그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프로포스 시스템이라고 할 경우에는 명령어 매뉴얼에서 시스템이 포함된 명령어 목록을 출력한다 그랬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그 명령어에 대한 설명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어프로포스라고 하고 시스템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들의 목록을 이제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이게 많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래는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리눅스에는 명령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명령어 중에 나한테 맞는 명령어를 어떤 걸 해볼 것인가 해서 이렇게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맞는 게 왜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 전공이 이제 그 공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넓은 범위에서 이제 그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유닉스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제 돈을 좀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유닉스 명령과 유틸에 대한 바이블을 책을 샀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5만 원 넘나 막 그랬을 거예요. 책 중에서 그 IT 책 중에서 좀 비싼 편에 사실 속하거든요. 더 비싼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보통 그런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전공 책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 3만 원 정도에서는 보통 다 구입을 하는데 이게 한 뭐 5만 원 넘는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봤냐면은 인터넷 그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책 정보 있죠. 그래서 그걸 봐보고서 확인을 했더니 가격대가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명령어 몇 개 써 있는 그냥 그 어떤 핸드북 같은 걸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사러 오프라인은 서점을 갔더니 유닉스, 그러니까 리눅스의 이제 그 부목격이기 때문에 리눅스 명령어도 담겨 있거든요. 그 책에는. 그런데 가봤더니 그 유닉스 그 유틸리티 명령어 바이블을 해가지고 나왔더니 책 두 개 진짜 이따만한 거. 그래가지고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보고서 아, 저 정도면 다 들어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샀죠. 구매를 해가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러다가 그걸 통째로 가방에 넣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이 쇼핑백에 넣고 가는데 그 들고 온다고 정말 그 팔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되게 좀 그 약간 좀 고생을 하면서 가졌던 게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싹 다 유틸리티하고 명령어거든요. 명령어에만 리스트마다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다 뒤져보면서 일을 하겠어요. 그건 이제 어떤 그 프로젝트나 어떤 그런 거 할 때 서지 정보로 해서 이 바이블의 몇 번 페이지에 이런 명령어를 뭐 사용하게 됐습니다라든지 논문을 쓰거나 뭐 하나 할 때 그런 걸 이제 쓰게 될 수도 있는데 실무에서는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막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려면은 이런 이제 어프로포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지원 도구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는 SU라고 나와 있습니다. SU는 그 스위치 유저라는 거의 줄임말로 해서 현재 사용자 계정에서 로그아웃 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획득하는 명령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SU 루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SU는 그 되게 좀 그 효율성이 있는 게요. 보통 우리가 어디서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가 보통 로그아웃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그 로그인을 해서 특정 계정으로 이제 그 전환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또 로그아웃을 해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로그인을 하려고 해서 또 이제 이동을 해서 들어간다면은 이게 단계가 걸리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또 시간이 또 걸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리눅스나 이런 거 경우에는 이런 그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서버나 이런 경우에는 운영을 할 때 진짜 분 초단위의 싸움을 벌이기도 하거든요. 관리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 우리가 로그인, 로그아웃 하면서 이런 단계를 막 밟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런 SU 명령을 활용을 해서 계정 전환을 빨리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하는 게 이 지금 SU 명령이다. 이 스위치 유저에 대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유저즈라고 되는데 유저스.
시스템에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어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게 보면 관리자 관점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 사용자는 지금 현재 있어 이 운영 체제에 누가 들어있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이 지금 이제 그 서버를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이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이래서 뭐 자원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보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혹은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리스트업에서 파악하기 위한 명령어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보면은 제가 1강국 때부터 얘기했었던 바로 뭐다? 관리자적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윈도우 쓸 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던 것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씩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왜 필요할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관점이 좀 다른 쪽에 있다는 것을 관리자 관점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 명령어를 다룬다는 걸 보게 되면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를 푸실 때도 좀 수월하게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 who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who. 현재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들을 조회하는 명령인데 여기서는 사용자 계정명과 터미널 정보, 접속 시간, 접속한 정보, 그 서버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리자 루트와 일반 사용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who am I 혹은 who am I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런 거예요. 접속자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관리자만이 아니고 사용자도 내가 지금 현재 이 서버,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 이 리눅스 이제 운영체제에 들어간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이런 걸 또 파악해야 될 또 필요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관리자만 리눅스 운영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리눅스 운영체제를 들어와서 어떤 특정 또 중요 작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자는 그 모든 사람을 관리를 한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 그냥 그 채팅하고 게임하려고 들어오진 않죠. 업무용으로 리눅스 운영체제에 들어와서 뭔가 개발을 하거나 혹은 다른 여러 작업들을 하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도 자기 작업에 대한 걸 관리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who라는 명령어가 나오게 됐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w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는 현재 접속 중인 사용자의 정보를 나타내는 명령어란 거죠. 그래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서버의 현재 시간은 정보고 그 다음에 서버 부팅 후 시스템 작동 시간, 서버 접속자의 총수, 그리고 접속자별 서버 평균 부하율, 그 다음에 접속자별 서버 접속 계정명 등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W라고 입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현재 우리 리눅스에 들어와서 있는 그 사용자 혹은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뭐다? 서버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11번가나 쿠팡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죠. 그죠? 로그인 했었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앱 같은 경우에도 앱을 관리하는 서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는 혹은 온넷이라 불러가지고 이제 어떤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무조건 서버예요. 무조건 서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넣고서 들어간다? 그럼 무조건 서버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정적 웹사이트라서 그냥 페이지 구경하는 거 있죠. 상품 소개하는 랜딩 페이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랜딩 페이지를 그냥 새로운 상품 구경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인데 그 경우도 뭐가 남냐면은 그 IP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때 제가 정보보안 산업에서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을 텐데 IP란 거는 개인 컴퓨터의 일종의 그 집 주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랜딩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랜딩 페이지에는 그 트래킹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지역에 어떤 IP 어떻게 돼 있는 사용자가 와서 이 랜딩 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라는 게 데이터가 다 남아요. 그게.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특정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해당 그 서버에 접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명령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요 ID라고 했습니다. 사용자 계정의 UID, GID, 그룹을 확인한 명령어인데 이거는 유저 ID, 그룹 ID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그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봐보면은 그 사용자들이 그 들어왔었을 때 뭐 새싹 회원 뭐 보면은 뭐 이제 그 무슨 꽃 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원들이 오래 활동하거나 활동적이게 어떤 그 기여도가 있는 회원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뭐다? 이런 그 리눅스에서 그 사용자들 나눌 때도 딱 그런 식으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 근데 대신 기준이 좀 다르긴 해요. 어떤 거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원분들을 보면은 뭐 일반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임 혹은 주임 직급 혹은 뭐 과장님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부장님, 실장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게 그 등급이 있는 것처럼 이 그룹도 그런 형태로 해서 등급을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보안 등급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따라서 나누거나 어떤 그 기준들을 둬서 그룹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아이디들이 이제 그 존재를 하겠죠.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 정보를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룹스라고 가지고 보면은 사용자 계정에 속하는 그룹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어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룹스라고 하게 되면 명령을 넣으면은 그런 걸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케이트라고 불러서 이 로케이트는 당연히 위치를 찾는 거죠.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로케이트 같은 경우는 파일의 위치를 찾는 명령어라는 거죠. 그래서 로케이트하고 별표점 BAK를 하게 되면은 이 저 BAK 파일을 저 찾게 된다는 건데 저 앞에 보면은 별표 해가지고 저게 이렇게 여기 아스테리크라고 하던가 아마 저기 별표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걸 뭐라 불러요? 와일드 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 와일드 카드 저 별표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파일명의 길이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앞에 있는 그 파일명이 되겠죠. 그 BAK는 확장자니까 저 파일명의 길이가 뭐 엄청 길든 짧든 간에 뒤에 .bak라는 글자를 달고 있는 그 확장자가 bak라고 한다면은 모조리 다 찾아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로케이트라고 됐기 때문에 bak 파일이 라고 써 있는 모든 파일들한 위치를 다 출력해 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거 이제 보면은 그 이제 파일 위치를 찾는 명령어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WC라고 되어 있죠. WC.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파일에 대한 라인수, 단어수, 알파벳수로 알려주는 명령어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싶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파일 안에 그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있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혹은 텍스트일 경우에는 우리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력서나 지원서 할 때 혹은 우리가 어디다가 그 자료를 보내려고 할 때 그런 경우 있죠. 뭐 1000자 이내로 써주세요. 3000자 이내로 써주세요. 이런 기준들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우리가 단지 명령어를 실행한 것만이 아닌 해당되는 파일에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제 그 파악을 해야 된다. 이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WC라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WC를 통해 들어가 있는 파일명에 있는 그 단어수, 그 다음에 라인 넘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얘네들을 출력을 해주는 명령어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서버를 다루는 것, 그 다음에 유저를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요 파일의 위치를 파악한다라든지 요 지금 코드의 뭐 어떤 그 내용적인 부분을 알아낸다라든지 하는 그 형태로 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명령어들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유닉스에 대한 명령어들을 다 모아놓은 바이블을 책을 샀더니 이만큼 있었다라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 넘겨보면 은근히 많이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이 명령어는 상위에 또 다른 명령어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쪽이 더 기능이 더 많다 이런 식의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보면은 info와 man 명령처럼 서로 좀 비슷한 그 기능인데 이제 그 빨리빨리 쓸 수 있는 명령어
인지 아니면은 그 전체적인 기능을 다 담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나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핑이라는 명령이 또 있습니다. 핑 이거는 네트워크 쪽에서 이제 사실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외부 호스트에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은 호스트는 응답을 주면서 서로 네트워크가 그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명령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핑하고 www.abc.ac.kr 이건 이제 그냥 가상 의미로 넣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www.google.com 그죠? 그다음에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해서 핑 명령을 넣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 리눅스 터미널에서 그 여러분들 그 컴퓨터 있죠, 그죠? 거기서부터 해당되는 네이버나 구글 서버하고의 그 이제 그 연결되는 정보들 있죠. 이제 그런 게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핑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통신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고 확인 시 5개의 테스트 패킷을 보내며 각 패킷당 크기를 32로 보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밑에 명령을 이렇게 핑하고 빼기 C 5 한 칸 띄고 5 그다음에 빼기 S www.abc.ac.kr 이렇게 했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그 우리 서로 그 서버하고 현재 있는 그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연결만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패킷을 이제 보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패킷이란 거는 일종의 컴퓨터 파일이라고 이제 파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이스트나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제 유명 대학교에서는 이런 전산 용어들을 한글화 하는데 이제 많이 기울이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패킷이 정보를 이렇게 마치 그 상추로 이제 쌈을 해놓은 것 같아 해가지고 이것을 되게 독특하게 부르더라고요. 보쌈인가 무슨 쌈이라고 이렇게 데이터 쌈인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는데 아마 그게 카이스트인지 아니면 카이스트에 있던 그게에서 운영했던 동아리인가 해가지고 옛날에 사용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마우스를 뭐 G인가 뭐 가지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한글화를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었는데 이 패킷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뭉쳐 놓고서 통신 선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이제 그 패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일이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파일 단위로 묶어 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신에서는 그런 것들을 패킷 단위로 해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달을 할 때 사용했던 명령어가 하나 얘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 설명드렸던 저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ns 룩업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도메인명으로 IP 주소를 조회하거나 또는 IP 주소로 도메인명을 조회하는 명령어다 그랬어요. ns 룩업. 그래서 ns 룩업하고 www.abc.ac.kr 이렇게 하면은 이 주소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를 출력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인터넷 주소를 다루게 될 때요. 보면은 그 www 뭐 네이버.com, 구글.com, 뭐 다음넷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당 그 서비스에 접속을 하죠, 그렇죠? 서버에 접속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요. 컴퓨터는 모든 그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 다 어떤 걸로 사실 처리하냐면은 숫자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속하는 저 서비스의 그 이름들이죠. 뭐 네이버.com 뭐 이런 뭐 이제 다음넷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인식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씌워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명칭에다가 실제 얘네들의 그 지금 서비스를 해주는 그 서버의 위치는 뭐로 되냐면 IP 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해당되는 서버의 IP. 근데 여기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름을 이제 씌워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NS 룩업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 지금 나와 있는 이 이름하고 연결돼 있는 이 지금 그 주소 있죠, IP 주소. 이제 그게 실제로 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IP 주소를 통해서 또 거꾸로 이제 뭐냐면 도메인명을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위에서 또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리눅스를 다룰 때 관리자적 관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리눅스 운영체제는 결국에는 서버를 이 운영체제에서 돌려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서버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다루는 범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윈도우는요 그럴 필요는 없죠. 개인이 사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 이쪽으로 이제 좀 더 집중이 돼 있는데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다룬 영역이 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즘에 그 개발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일반인들도 보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면서 리눅스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인식이 되는 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한국의 IT에 대한 어떤 그런 환경이나 어떤 이해도가 점차적으로 레벨업이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시면은 DIG라 불러가지고 도메인 인포메이션 그룹화라 부르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얘는 NS 룩업과 유사하고 호스트명에 대한 IP 주소 정보 또는 IP 주소에 대한 호스트명을 조회하는 명령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dig 명령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하면서 이제 호스트명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더 알아보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몇 가지 좀 섬세한 그 기능상의 차이, 이런 정도로 이제 그 명령어들이 이제 구분이 분류가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리눅스 명령어 중에는. 그리고 호스트, 명령어 자체가 호스트죠. 그래서 호스트명을 알고는 있는데 IP 주소를 모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사용하는 명령어가 호스트 명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썼던 NS 로그과 좀 유사하긴 하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또 보시면은 cal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call, calculator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얘는 칼렌더죠, 칼렌더. calculator는 계산기고. 그 칼렌더를 보시면은 시스템에 설정된 달력을 출력하는 명령어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al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12월 2013, 그죠? 2013인가 2023, 그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해당되는 연도와 해당되는 월에 대해서 달력을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트는 시스템의 날짜하고 시간을 이제 표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리눅스 운영체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 날짜하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명령어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왜 하냐 할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 봐보면은 언제든지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대부분 하긴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 인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간 정보를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한다? 데이트 명령어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클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리어는 앞에서도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명령어 워낙 자주 사용이 되니까 한번 더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WALL에서 월이죠, 월. 그래서 얘는 모든 로그인된 사용자들에게 터미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명령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월하고 메시지 내용을 써주고서 쭉 뿌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게임을 할 때는 우리가 게임을 할 때나 카페를 뭐 서비스를 할 때나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단체 메시지 보낼 때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들 혹은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 LMS를 통해서 서로 간에 정보 전달한다든지. 근데 그 경우는 학생들끼리 전체 전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단톡방이야 그냥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뿌려지니까 그런 것도 하나 이해가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LMS 대학교나 학교 교육기관에서 하는 LMS 같은 경우는 교수자인 선생님이 그 메시지를 한꺼번에 학생들한테 뿌리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전체 전달 메시지를 쓰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명령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도 예전에 그 학교를 다녔을 때
그 리눅스 수업을 들었을 때 그 교수님이 그 WALL 이 월 명령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뭐 과제를 제출하세요, 혹은 지금부터 접속을 정리해 주세요, 이런 명령들을 한 번에 이제 받았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이제 기본 명령어들을 보셨어요. 이거 앞에 썼던 것도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들이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한 건 이제 관리자에 대한 명령어입니다. 기본 명령어에도 관리적인 관점이 필요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자에 대한 얘기인 건가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리눅스는 이제 서버나 이런 애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기본적인 명령어 안에서도 이제 보는 관리자에 관련된 것들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리눅스는 서버를 구축, 운영, 관리하는데 최적화되는 운영 체제인 거고, 대규모 시스템인 유닉스로부터 파생된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추가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4차 산업 관련된 운영 체제를 보통 리눅스를 많이 채택을 해요. 그래서 뭐 라즈베리 파이 같은 IoT에 그 많이 적용이 되는 이런 장비들은 그 이제 그 보면 라즈비안 같은 경우 그런 리눅스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베디드 쪽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안드로이드 있죠, 그죠? 뭐 갤럭시나 그 갤럭시 탭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안드로이드라든지 칼리 리눅스 같이 이제 보안에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또 많이 사용되는 센터OS라든지 우분투라든지 그런 다양한 운영 체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도구들 중에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좀 공유하는 개념들이 있죠. 그 배포판의 계열이 달라도 명령어의 이름이 좀 달라도 서로 공유하는 개념이 관리자 명령어로 이제 나와가지고 사용되는 게 있다라는 거. 관리자 명령어는 사용자를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명령들을 말하고, 윈도우에서는 구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번거롭게 작업해야 되는 것을 리눅스에서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QE하고 같아요. 캐릭터 인터페이스, 그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랑 비슷한 단어가 이제 CLI인데,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자 명령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자, 리눅스의 이제 사용자 그룹에 대한 것들을 개념이 나옵니다. 보면은 파일하고 디렉토리에 소유하고 허가권이란 게 있어요. 이게 좀 뭔 얘기지 이럴 수가 있는데, 요즘 윈도우 보면 이제 그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네트워크하고 모바일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 보는데, 가끔씩 윈도우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거 그 권한이 없습니다, 뭐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윈도우도 이제는. 근데 마치 그것처럼 이게 리눅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파일하고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디렉토리하고 파일을 관리자들이 쓰는 건지 일반 유저가 쓰는 건지 혹은 중간 관리자가 쓰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그 어떤 허가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접근도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다중 사용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 유저 시스템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리눅스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이 루트 사용자로 해서 이제 그 접속하게 되는데, 이런 걸 보통 또 다른 용어로는 슈퍼 유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슈퍼 유저는 그냥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 루트 같은 경우에는요,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보면은 그 표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무래도 좀 보안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은, 크래커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이런 그 슈퍼 유저 이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면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요것을 알아내는데 굉장히 좀 관심을 기울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이런 모든 사용자를 이제 이 슈퍼 유저는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용자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최소한 하나 이상의 그룹에는 모두 다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은 보면은 etc하고 이 디렉토리 안에 패스워드 디렉토리 파일 안에 etc까지는 디렉토리고 패스워드는 파일이에요. 여기에 이제 정의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패스워드 파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열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터미널 화면인데, 그래서 이 한 줄에 보면은 이 한 행에 의미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쭉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사용자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가 있고, 암호는 진짜 그 암호는 암호가 돼 있어요. 알아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소속되어 있는 그 아이디하고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저장이 된 게 패스워드 파일인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보안 사고가 한번 터지면요. 예전에 그 카드 회사에서도 보안 사고가 터졌었는데 개인 정보가 이제 그 오픈이 됐다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부인이 그 개인 정보를 판매했다 들었었는데,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불쾌감은 있었었지만은 그 뭐 비밀번호 바꾸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그 카드 회사나 이런 데서도 운영체제는 분명히 리눅스나 이런 걸로 활용을 했을 테고, 보통 혹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그 저장이 됐었을 텐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함하고 그 뭐 폰 번호나 주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문화되지 않고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접속 비밀번호는 보통 암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어떻게 오픈이 됐다 그러면은 그 비밀번호가 오픈되어 있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폰 번호나 그 집 주소나 이런 게 오픈이 되니까 그게 이제 위험한 개인 정보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그 비밀번호는 어쨌든 오픈이 보통은 돼 있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솔직히 좀 걱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정보들 뜰 때. 그렇지만은 집까지 그 사람이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사건 터지면은 그런 걸 악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의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요즘에 보면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정보들이 오픈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이런 이 패스워드 파일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눈들이 이제 생기시게 될 거예요. 어떤 거다? 패스워드 파일을 터미널을 열어보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사용자의 그 비밀번호는 ETC 디렉토리에 있는 섀도우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그룹에 대한 것들은 ETC의 그 디렉토리에 그룹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밀번호나 혹은 뭐 그룹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이제 파일 관리해주는 파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수업에서는 이런 명령어들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은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